먼저 지금 우리가 대상 사건 자체가 좀 불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특검과 관련된 사건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내란 외환 반란의 죄 그리고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가 불명확한 것 아닌가. 발생한 관련 사건이 내란 외환 반란의 죄만을 말합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죄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김용민 위원장 설명을 해주시죠. 소위원장이시. 아니면 박지원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 법률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 법 자체가 위헌적인데 저희는 뭐 이거를 논의하는 것조차도 뭐 논의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자체가 위헌이고 이 법은 당연히 위헌 제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법권은 만능 면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예. 맞죠?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 내란 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입장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거는 말은 내란 전담재판부라 해서 무슨 저 사법부 전담재판부처럼 말하지만 이건 특별재판부예요. 예. 한마디로 나치 특별재판소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 외부에서 판사를 뽑고 그것도 또 대등재판부라는 말을 썼어요. 나치 특별재판소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보세요. 말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골라갖고 그리고 그것도 또 대등재판부를 말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든지 사법 독립권을 다 침해하는데 지금 보면 대상 자체도 불명확해요. 이거 법률가들이 판단하라고요?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이 지난 1년 정말 얼마나 민주주의가 후퇴됐습니까? 얼마나 국민의 주권은 이렇게 황폐화되는 겁니까? 이거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 지겸 판사 바꾼다 그랬더니 선택권은 줬지만 2심 가서도 똑같이 외부에서 결정한 사람들을 한테 재판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그렇게 자신 없어요? 내란 하시는데 내란 유죄가 자신이 없습니까? 자, 정성호 장관. 네네. 이 차관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 입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입법부가 아닙니다. 위헌성 부분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쿠팡 사건, 중국인 그거 언제 송환 요청하고 하겠습니까? 그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똑바로 하시고요. 공수처장, 대통령하고 현지 누나 직권 남용으로 즉각 수사하십시오. 위원회 안건이 아니라 원래 발의된 안건을 가지고. 네, 제가 보기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거는요. 그건 차후에 다른 절차로 이의를 제기해야 될 거고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대상 사건 얘기했는데요. 대상 사건은 무한히 확장된다 이런 주장인데 제2조에 따르면 대상 사건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확장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나치 재판 하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나치 재판 하는데 법원 행정처장님, 이 법안이 갑자기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들어서 재판하라고 하는 법안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제 잠깐만 제 질문에 다 일단 답을 해보세요. 예, 대상은 뭐 일반인 뭐 교수나 아무나 불러 야 지금부터 너 오늘 판사해.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 맡아 이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사 중에서 다만 그동안 대법원장이 했던 어떤 전속적인 전속적으로 했던 인사를 다른 추천위원회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고 만약에 정말 일반인을 갖다가 그래 너 지금부터 재판하세요 이러면 그게 문제 되겠죠. 그런데 아까 안주위에서 얘기했듯이 행정처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첫째는 1심 재판을 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냐. 두 번째는 추천하는 과정이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문제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위헌적인 그렇죠. 요소라는 그런데 말씀. 이제 그 법안이 안조위에서 1심 재판은 이송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담당 재판부에 재량을 줬고 그래서 그 부분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외부 추천인 같은 경우 이걸 한번 물어보죠. 자,
어떤 판사가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법안에 따라서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유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바 획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판사님이 전혀 사실관계와 자기 양심이나 이런 거에 불구하고 누구한테 유리한 판결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판사가? 위원님 말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그걸 대답해 보세요. 어떤 예. 판사님이 거기에 선정된 판사가 자기의 신념이나 사실관계를 보니까 이게 유죄인데 갑자기 내가 다른 민주당 눈치 봐서 뭐 예를 들어 무죄를 한다든지 반대로 무죄인데 유죄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본질적인 건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이 말씀 꼭 드려야 자, 되겠습니다. 판사님 그 판사가 그렇게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없죠? 모든 판사를 믿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 그 예. 판사가 외부의 구성원들이 해서 이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재판의 신뢰를 갖다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판사는 굳이 그게 안 바뀔 거다. 자기가 뭐 어떻게 됐든 내가 추천돼서 판사가 됐으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오히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진 그 상태에서 하는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신뢰를 어떻게 재판을 해도 어느 쪽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오히려 이 법안에 따라서 그렇게 판사가 선정돼서 재판을 하는 것이 그 노력에 평가를 받는 것이고 사법과 신뢰를 받는 오히려 그 큰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겠다. 법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문구에 대해서 한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영장전담법관 제7조에 따르면은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저소권을 위해서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7조에 그 문구를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 제9조 2에 따른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는 추천자가 있잖아요. 예. 그 판사회의는 어떻게 규정이 된다고 제가 아까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떤 그 중앙법원인가 아니면 전국법원인가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한다면?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문헌을 보면은 제 추측으로는 해당 이제 법원조직법의 각급 법원 판사유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각급 법원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됩니다만은 아까 이제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저도 뭐 장담은 못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대법원장님이 마치 이제 재판 개별 법관의 사원담을 지정 내지는 관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진 않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시는 바와 같고 또 특히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습니까? 반대로 예. 지난 국정감사 이래로 판사를 고르고 내리꽂고 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오히려 추정될 뿐입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초에 부패 사건 전담부가 아닌 재판부의 김용현 사건을 무작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설정한 바가 있고 또 이후에 윤석열 등에 대해서 관련 사건으로 또 배당을 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직위원 재판부와 그 옆에 있는 이진관 부패 그 공안 전담부 전담 재판부를 할 수 있죠. 재판 양상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파괴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반대로 말씀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희 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만 마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마저 말씀드리면은 2009년도 이른바 촛불 사건 배당으로 인해서 제5차 사법 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종전에 이제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장이 지정 배당 내지는 임의 배당하는 제도도 이제 없어지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법관들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모든 법원의 이제 일종의 확립이 된 관행입니다. 근데 왜 관행을 일탈했습니까? 김용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또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왜 그렇게 관련 사건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전담재판부에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6개의 전담재판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쪽의 의원님들이 법사위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왜 판판이 계속 거짓말을 하시고 부정을 하십니까?
드러날수록 부정을 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예.